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에서 파일 앤 오브젝트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전상호입니다. 아이고, 물리셔라. 지금 방금 식사를 하셨을 텐데, 40분 동안 굉장히 졸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차트에 담겨 있는 주제가 그 수십 페타바이트 이상의 어떤 대용량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할 때 그 요새 이제 그 여러 가지 화두가 되어 있는 그 SSOT라고 그러죠.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연구 과제가 아닌 그 제품화된 어떤 솔루션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뭐 향후에 좀 관리를 하셔야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의 기술이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대충 이 정도 차트의 순서에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에 대해서 좀 설명한 광고에 가까운 차트가 몇 장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이제 IBM ESS 시리즈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 어플라이언스 스토리지인데 저 안에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구현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하드웨어적인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BM ESS 시리즈의 스토리지는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랑 AI 클러스터, GPU 클러스터 전용으로 나온 스토리지입니다. 뭐 국내에서 마켓 쉐어는 한 70% 이상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예보에 관련된 슈퍼컴 센터에서는 전부 다 사용 중입니다. 아침마다 보시는 뭐 기상 예보라든지 대기질 예보, 뭐 아니면은 뭐 지진 화산 예보 시스템, 뭐 산불 예방 시스템 이런 거에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나 하여튼 뭐 삼성 그룹, 뭐 삼성이나 LG의 그룹 슈퍼컴 센터 아니면 각계의 다양한 연구소와 그 대형 슈퍼컴 센터에서 사용 중인 그 스토리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기상위성, 해양위성, 환경위성에 있는 지상국 센터에도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다 수십 페타 이상씩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곳이고, 제일 레퍼런스가 큰 기상청입니다. 기상청 한 140페타, 150페타 정도 이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런 스토리지고요. 고성능을 위한 NVMe 모듈과 그다음에 대용량을 위한 NLSAS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뭐 데이터 티어링 합쳐서 쓰실 수도 있고 분류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뭐 현재 나와 있는 어떤 파일 스토리지 중에서는 이제 최상위권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U짜리 한 단에서 한 80GB per second의 스루풋이 나오는 장비입니다. 이건 유효 성능이고요. 뭐 네트워크 밴드위스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계산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총량에 대한 개런티된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고, NLSAS 디스크로도 한 단에 한 55기가씩 나오는데 요게 한 단의 성능이 이런 거고, 요거를 8192대까지 연결해서 증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무한에 가까운 성능과 용량으로 확장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신제품이 어나운스돼서 3500이라는 제품이 신제품이 어나운스되고 있는데, 얘는 올 NVMe 머신과 NLSAS 머신이 한 컨트롤러 밑에 이렇게 붙어서 같이 확장되는 그런 구조의 제품입니다. 펑션 맵입니다. 뭐 이것만 설명드려도 뭐 한 2시간 정도가 그냥 가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없겠지만, 뭐 플래시 디스크, 테이프, 뭐 인터널 디스크들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티어링을 구성을 해서 한 개의 단일 네임스페이스의 파일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파일 시스템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프로토콜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스토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에 대해서 IBM이 어떻게 기술을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저희는 그 제품을 이제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제목이 저기 올라가 있고, 그거에 대한 기반 기술을 3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각각의 기반 기술은 그
그 기반 기술 자체로도 어떤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요건에 맞춰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 만들어지고 그 시장에서 얘기하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에 대해서 IBM이 제시하는 바가 뭐 이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이동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뭐 실제로도 또 업무에도 많이 적용을 하시는데, 그게 뭐 단순히 뭐 웹 서비스나 이런 거 뭐 창구나 이런 걸 하나 더 추가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량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그 ML이나 뭐 DL 뭐 이런 것들 러닝을 돌릴 때에는 사실 그 내 로컬에 장비들이 있고 리모트에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임대한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 이제 돌리긴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데이터가 그쪽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로컬에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로 옮길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한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기능 이름이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인데요. 뭐 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능의 주 펑션이 뭐냐면 로컬에 있는 하여튼 어디에든지 떨어져 있는 어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리모트에다가 캐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요게 주 펑션입니다. 그래서 그 로컬에 뭐 아까 소스가 되는 걸 저희가 홈이라고 부르고 리모트에 만들어 놓은 캐시를 캐시라고 부르는데, 뭐 캐시는 반드시 저희 장비여야 됩니다. 그 기능이 이제 캐시에서 구현이 되니까. 근데 홈은 꼭 저희 게 아니고 일반적인 NFS, NAS들이나 뭐 저희 장비 당연히 되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S3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버켓도 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리모트에서 참조할 수 있게 캐싱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 시스템 전체로 이렇게 매핑하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 그러니까 홈에 데이터 뭐 이런 디렉토리가 있을 때 디렉토리를 캐싱을 할 수 있고, 역 캐싱도 가능하고 뭐 리드 온리나 리드 라이트로 캐싱을 구성을 해서 리모트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캐시는 뭐 한 개 홈에 대해서 많은 캐시, 리드 온리 캐시를 만들 수 있고, 캐스케이드도 되고, 그 다음에 홈도 리드 온리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한쪽에서만 리드라이트가 되게끔 하는, 뭐 방송 쪽에서 이렇게 많이 쓰죠. 보통 인제스트해서 홈 디렉토리에다 집어넣고 여러 곳에서 이제 읽어가는 뭐 이런 방식을 쓴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리드라이트로 해서 캐시 환경으로 이제 액티브로 파일 시스템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례인데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적용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는 하나는 이제 어느 위성센터의 지상국 시스템인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뭐 전처리, 후처리라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한 후에 그 데이터를 이제 DMZ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에다 이제 공개하는 대국민 자료 제공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DMZ 쪽에 이제 배포용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하시려고 그러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계속 복제를 해야 되고, 그럼 어떤 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또 뭐 삭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내부 데이터가 이미 뭐 수페타, 수십 페타입니다. 그럼 여기 공개해야 될 데이터량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이즈의 스토리지를 이제 운영해야 되겠죠. 여기 예를 들면 내부는 뭐 한 10페타 이상의 뭐 데이터 용량을 갖고 있는데, 요 바깥에 있는 요 캐시 스토리지는 100테라짜리입니다. 성능을 위해서 NVMe로 되어 있는데, 요 100테라짜리 스토리지 하나 가지고 그 전체,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외부로 공개할 자료에 대해서 요 디렉토리 하나를 캐싱을 해서 구성을 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 스토리에 접속한 스토리지는 이 안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얘를 통해서 액세스가 됩니다. 처음에는 캐싱이니까 데이터가 없으면은 여기서 읽어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동일 데이터를 요청하면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날 뭔가 자료를 처리를 해서 다음날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푸시해서 캐시에 밀어넣을 수도 있죠. 얘는 캐시로 동작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캐시가 풀차게 되면 LRU 알고리즘에 대해서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캐시에서 내려갑니다. 캐시에서 이렇게 플러싱되는 빈도가 높아지면 뭐 용량을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사례여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실사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뭐 온프레미스 GPU 팜이 있고 뭐 디렉토리가 있는데 뭐 정기적으로 돌리시는 거는 여기서 돌리시다가 뭔가 뭐 이벤트가 있거나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을 쓰시게 됐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보통 유용할 텐데요. 데이터를 다 넘기시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캐싱 스토리지를 만들어 놓고 캐싱 구성을 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디렉토리가 이쪽에서 그대로 보이는 뭐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분석 돌리기 전에 여기는 이제 임대 일자가 정해져 있으실 테니까 스타트하기 전에 미리 데이터를 좀 푸시해서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데이터를 액세스 하신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쓰셔서 그 외부 자원에 있는 클라우드 자원에 있는 어떤 계산 노드나 그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이전 고민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홈이 단순히 NFS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S3 버켓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품이 있어서 뭐 이렇게 썼는데 그냥 아마존이나 구글, 뭐 NHN, 네이버 뭐 이런 쪽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임대받으시는 몇 페타가 있다. 그러면 그건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서의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거죠. 특히 뭐 리모트에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액세스한 거나 할 때 S3 프로토콜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온프레미스 안에 있는 어떤 분석 서버에서 여기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기존에는 내부에 고성능 스토리지를 놓고 여기 있는 것도 카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캐싱 구성을 하면 그냥 바로 액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장소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거고 이 S3가 유용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성능에 문제가 없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S3로 액세스하고 내부에 있는 계산 노드들은 포직스로 마운트해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켓에 S3로 뭐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직스 마운트를 해서 액세스하는 거고 여기다가 라이트하면 그 어싱크로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캐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 개의 어떤 데이터 저장소에를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원하시는 성능, 이 원 저장소에서 모자란 성능을 이제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이제 이 멀티 프로토콜 액세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기술은 이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인데요.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은 센 스토리지와 나스가 한 장비에 붙어 있는 거를 보통 이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드웨어만 그냥 통합되어 있는 거지 뭐 센 스토리지 영역이랑 나스 스토리지 영역을 뭐 공유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냥 분할해서 쓰는 거고 그게 각각의 하드웨어를 썼을 때에 비해서 뭐 크게 장점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스토리지를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불렀죠. 근데 요새 이제 AI나 이 데이터 레이크에서의 뭐 HPC 쪽에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용 스토리지에 대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는 의미는 그 샌나스 겸용이라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토콜로 액세스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부르고 보통 포직스 마운트랑 S3를 동시에 지원해서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S3와 포직스 마운트가 동시에 되는 액세스되는 그런 스토리지를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고 부릅니다. 네. 저희 ESS는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전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포직스나 뭐 CIFS, NFS, 그 다음에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여기 HDFS는 HDFS 어댑터 기능이 들어있어서 저거를 통과하게 되면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이 저희 스토리지에 구성되어 있는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를 보고 그 파일에 액세스하게 됩니다. 기존의 이제 하드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스토리지 서버를 구성했을 때에 비해서 데이터 액세스 속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고 이제 뭐 스위프트나 S3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위해서 그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그거에 대한 오픈시프트 버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동일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 액세스가 되는 거고 락 매니지먼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다시 표시를 하면 저희 스토리지 클러스터에서 이런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기존 포직스 마운트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 익스포트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아까 이런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해서 버추얼 머신이나 물리 서버에 이런 프로토콜 로드들을 얹어서 서비스하도록, 그러니까 뭐 세프나 이런 거랑 이제 유사한 아키텍처죠. 그렇게 돼 있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테이너화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리 서버에다가 별도로 다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NFS 부하가 클 때 NFS 서버를 좀 급격하게 늘린다거나, 뭐 주간에는 NFS가 많고 야간에는 뭐 HDFS가 많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뭐 물리적으로 서버를 많이 달았어야 됐죠. 근데 이제 컨테이너화 되면서 낮에는 NFS 컨테이너를 많이 띄우고 저녁 때는 HDFS 컨테이너를 많이 띄우고 뭐 이런 걸로 성능 조절이 굉장히 유연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로드에 대한 가용성이 이제 컨테이너화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 컨테이너에 대한 그 가용성의 확보를 그런 엔진들이 다, 도커 엔진들이 서비스를 해주니까 하여튼 그렇게끔 이제 발전돼서 넘어가고 있고, 현재는 S3 오브젝트 엔진이 먼저 컨테이너화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로드맵에 NFS, CIFS, HDFS 등 전체 프로토콜이 컨테이너화 되도록 로드맵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오브젝트, 컨테이너화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성능 테스트한 결과를 좀 준비한 건데요. 그 스토리지 하나에 뭐 저희 용어인데 그냥 데이터 액세스 노드에서 그 컨테이너 워커 노드 3개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을 붙여서 이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환경 구성은 이렇고요. 저희 여기 HPO가 뭐의 약자냐면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성능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인데,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요 세 대의 그 워커 노드에서 40GB/s의 S3 커넥션을 제공을 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단일 버켓에서 40GB/s를 땡겨 가실 수 있는 제품은 시중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지금 내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스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숫자를 60기가로 올리는 걸로 지금 로드맵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S3를 써야만 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기존의 뭐 데이터량이 점점 늘어나서 그 분석 성능의 좀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특정 뭐 분석 윈도우가 커져서 좀 더 뭐 빠른 분석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데이터를 뭐 분산 파일 스토리지로 옮겨서 복사하셔서 분석하신다든지 했던 어떤 그런 업무가 있으셨다면 직접 돌리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게 이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입니다. 같은 그림인데요. 이게 구축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계속 좀 드려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그림을 집어넣었는데, 왜 같은 그림을 집어넣냐면 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에 대한 구축 사례는 저희 한국 시장에만 고객분이 그래도 한 200~300개 고객사는 쓰고 계시는 제품인데, 대부분의 고객사분들께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떤 특정 사례를 넣기보다는 이런 것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 환경에서 운영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코어인 기능인데요. 이제 데이터 등급에 따른 저장소 배정 및 단일화된 뷰라는 이제 어떤 뭐 기능인데, 저희 스토리지에 여러 이제 정책 기반의 어떤 정책들을 집어넣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자동화하는 어떤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로케이션에 관련된 정책과 데이터 무브먼트에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관리자분들이 세팅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이동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레가시 아키텍처는 대부분 이렇겠죠. 이제 파일 스토리지 하면은 전통적인 게 NAS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용 D 드라이브나 아니면 부서용 공유 폴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공유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NAS 스토리지를 많이 쓰셨죠. 근데 어쨌거나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NAS 스토리지, 일반적인 NAS 스토리지 하나의 파일 시스템 사이즈나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NAS를 도입을 해서 다양한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운영하셨을 겁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대량의 이제 분석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분산 파일 스토리지를 도입해서
어떤 HPC나 이런 한 대의 노드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복수 개의 어떤 CPU나 GPU에서 대량의 잡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HPC 클러스터나 AI GPU 클러스터들을 이제 만드시죠. 그러면 굉장히 뭐 국내 뭐 대기업 같은 큰 그 대기업 뭐 회사를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HPC 클러스터가 10,000대 이상의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버에서 동시에 이제 굉장히 헤비한 작업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I/O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보통 분산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가 들어가죠. 분산 병렬 파일 시스템이 들어가고 시중에는 IBM의 이제 GPFS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는데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파일 시스템과 오픈 소스 쪽에서 있는 러스터 이런 제품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성능 처리를 하고 대용량으로 이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스토리지가 도입되겠죠. 근데 이제 벌써 여기서부터 어떤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NFS, CIFS의 이더넷 환경에서 움직이는 나스들이고 여기 분사 파일 스토리지들은 인피니밴드 네트워크에서 RDMA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노드에서 가져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하거나 뭐 좀 뭔가 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대용량 데이터 레이크 뭐 아니면 그 원격에서의 어떤 데이터 수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도입이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도 또 이런 웬망이 가미된 인터넷에 그 다음에 이더넷에 프로토콜은 S3로 액세스하는 대용량 스토리지가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데이터가 수집된 거를 뭐 대량으로 분석을 하려면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또 카피를 해서 뭐 분석을 돌리다 보면 또 파일에 또 업데이트가 생기고 그러면 그 데이터 관리자분들은 여기가 근데 또 여기도 또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진본인지 여기가 진본인지 나중에 다시 머지해서 하나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수십 페타씩 늘어나게 되면 여기도 수십 페타, 여기도 수십 페타 동일 데이터들이 계속 중복되고 어디가 더 최신 데이터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이게 데이터가 뭐 10테라, 100테라 뭐 이 정도 돼서 우리가 LS 쳐가지고 파일도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머지도 하실 수 있고 비교도 하실 수 있고 수십 페타 이렇게 되면은 불가능하세요. 그냥 뭐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상태로 이제 사이즈는 점점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뭐 분석된 데이터를 또 이쪽 NAS로 옮겨서 또 배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레거시 아키텍처의 어떤 뭐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이런 게 예전에는 스토리지 사이즈가 작을 때는 괜찮았는데 데이터량이 많아져서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나온 게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인 거죠. 이걸 어떻게 좀 한 개의 단일 카피본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런 이제 뭐 니즈가 이제 생기니까 그런 게 또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ESS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런 기능입니다. 그 고객사 환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그린 건데 디렉토리가 총 9개 있다고 한번 쳐보시죠. 이거 뭐 하이어라키컬하게 그리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9개의 뭔가 데이터 저장 단위가 있다, 영역이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디렉토리가 9개 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상화된 어떤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다양한 저장소에 통합해서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 세 개의 디렉토리는 굉장히 이제 고성능 I/O가 필요한 그런 디렉토리다라고 하면 꼭 뭐 상위 디렉토리여서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요거 하나 하면 네모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화살표 3개 하면 이렇게 화면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세 개는 뭐 굉장히 이제 고성능 I/O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 그 파일 시스템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는 데이터 로케이션 폴리시에 여기에 파일이 저장되면 그 저장되는 요 디렉토리에 저장되면 여기다 저장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당 80기가짜리고 얘는 2대 붙이면 160기가, 3대 붙이면 240기가 바이트 퍼 세컨드에 뭐 이렇게 리드 성능을 내는 라이트는 한 80%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 스토리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고성능 스토리지로 매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저장된 파일은 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9개 디렉토리 구조를 서비스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중에서 매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디렉토리 3개는 굉장히 뭐 파일 사이즈가 크거나 그래서 처음부터 NVMe에 집어넣는 게 적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렇게까지 고성능이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하기야 뭐 얘도 막 55GB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여긴 또 대용량이죠.
얘는 한 단에 한 400기가바이트, 400테라바이트 정도가 나오는 스토리지인데 얘는 한 시스템당 한 10페타 이상의 저장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대용량 스토리지인 거고, 그리고 거기다 매핑을 하게 되면 여기다 파일을 저장하면 처음부터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다 저장을 해서 일로 들어갔는데 이제 데이터 무브 폴리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동에 대한 정책이죠. 요 스토리지에 들어간 파일 중에서 한 달 동안 액세스가 없던 파일은 여기로 넘겨라. 이렇게 세팅을 하면 한 달이 지나면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한테는 트랜스페런트한 거죠. 내가 요 디렉토리에다가 a.dat라는 파일을 저장했으면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저 디렉토리에 가서 보면은 a.dat라는 파일은 여기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로 저장했다가 내가 한 달 동안 액세스를 안 했더니 여기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항상 여기 있는 거고, 예전에는 굉장히 레이턴시가 빠르게 액세스됐다가 한 달 동안 액세스 안 했더니 조금 느려진, 뭐 사실 뭐 여기도 디스크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의 어떤 차이만 나는 거지 사용자한테는 트랜스페런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서 저희는 테이프도 됩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 레이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미 분석이 끝났거나 아니면은 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수십 페타 이상의 데이터들을 계속 디스크에 담기는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테이프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왔다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아예 없던 파일은 테이프로 넘겨라. 그럼 테이프로 넘어가는 거고, 이 또한 다 유저한테는 트랜스페런트합니다. 여기에 저장된 a.dat는 항상 그렇게 액세스가 되는 거고, 6개월 동안 아예 없이 없다가 딱 눌렀더니 한 5분 있다 파일이 오픈된다. 요 차이만 있는 거죠. 테이프에 들어갔으니까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저장소를 통해서 데이터 티어링을 구성을 해서 그 데이터의 어떤 값어치에 최적화된 그 저장소를 배정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이제 적용되어져 있고, 뭐 특정 뭐 이런 디렉토리들은 아예 아카이빙용 디렉토리다. 그럼 처음부터 테이블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 디렉토리는 아까 저희가 캐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런 뭐 AWS나 뭐 구글, 애저에 있는 그 버켓을 사용 계약을 맺으셔서 요 디렉토리에다가 해당 버켓이랑 디렉토리가 1대1로 매핑이 됩니다. 캐싱을 구성하시게 되면 그 포직스로 요 디렉토리의 CD에서 들어가서 보셔서 LS를 치시면 요 버켓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보이고 포직스로 바로 IO를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리드 온리로 하실 수도 있고 리드 라이트로 하실 수도 있고, 리드 라이트로 하면 라이트가 되면 뒤로 어싱크로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캐싱에서 또 홈이 그 S3 말고 NFS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뭐 그 델이나 뭐 네더베 어떤 그 나스들, 뭐 레가시 나스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제 다 연동해서 한 개의 디렉토리에 매핑하시면은 지금 이런 다양한 자원의 어떤 스토리지 리소스를 통합된 파일 시스템으로 가상화된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아까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 그 중에서 또 이 디렉토리는 내가 고성능 S3로 액세스하겠다 하면 그렇게 매핑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상화된 파일 시스템을 다양한 프로토콜, 포직스, 뭐 삼바, NFS, 하듀, 뭐 기타 등등의 이런 S3나 뭐 CSI 프로토콜을 통해서 또 다시 또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 어플리케이션들은 또 그렇게 액세스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전반적인 어떤 데브옵스를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분들한테 우리 저장소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단축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우리 회사가 이런 뭐 스토리지들을 다 갖고 있는데 얘는 용도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빠르면 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뭐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신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시기도 힘들고, 사실 제품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게 되면 그런 개발자들한테는 그냥 요 디렉토리만 설명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이고 얘는 아카이빙용 디렉토리고 뭐 이런 것들만 설명해서 용도에 맞게 써라 라고만 전달을 하면 그 개발자들이 손쉽게 어플리케이션들을 이 위에 얹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얘가 뭐 특정 뭐 포직스만 지원하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다 포직스 기반으로 개발해라라든가 뭐 그러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그 S3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S3로 액세스하고, 그 직접 마운트해서 쓰는 게 더 편리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뭐 컨테이너화된 환경에서 돌리실 거면 CSI 드라이버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끔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DevOps를 단순화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장표화로 이제 정리한 게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IBM의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은 단일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그런 SSOT에 대해서 구현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혁신성과 굉장히 단순성으로 AI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거고요. 앞에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냥 한 장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저희 스펙트럼 스케일 ESS라는 솔루션으로 어떤 그 가상화된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벤더에서 나온 어떤 스토리지 제품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들을 다 묶어서 한 개의 가상화된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 네임스페이스로부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는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그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그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정하셔서 최적화된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셔라라는 게 저희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의 주 장점이자 주 존재의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코어에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파일 시스템과 ESS라는 스토리지가 있는 거고, 얘가 그런 다양한 자원들과 다양한 프로토콜의 교각을 만들어주는 그 핵심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 사본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혁신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셔라.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뭐가 안 되니까 뭐 그냥 차선책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잘 개발하실 수 있는 랭귀지를 통해서 가장 잘 쓰실 수 있는 프로토콜과 가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에 액세스하셔라라는 게 그 저희 제품의 이제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소스를 극대화하고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에 바로바로 연결하셔서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충 없이 데이터를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솔루션은 어떤 장점이 있으면 또 이런 시큐리티나 어떤 데이터 프로텍트에 약간 또 미진한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큐리티 때문에 얘가 더 낫지만 얘를 포기한다, 아니면 데이터 프로텍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백업이나 뭐 이런 복제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선택한다, 뭐 성능이 좀 느리지만 이걸 골라야지, 뭐 이런 거를 고려하실 필요 없이 저희 엔진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요 밑에 나오는 거는 IBM의 카피 문구입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You optimize your workload and let IBM optimize your data.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저희가 최적화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최적화하십시오. 이게 저희 IBM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의 카피 문구에서 잠깐 넣어봤는데요. 일단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래서 요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에 대해서 지금 IBM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은 이제 여러 구현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뭐 필요성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방문드려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나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초기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데모나 테스트 환경을 구성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뭐 급하게 달려와서 준비된 세션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뭐 특별히 어떤 질문 있으면은 몇 가지만 뭐 대답을 드리든지 하고 아니면은 식사 후에 너무 졸리실 것 같은데 다음 세션을 위해서 좀 더 쉬시죠. 예,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예, 말씀하시죠. 예, 한 분 드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마이크.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트랜스페어런트한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ESS 장비가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는 장비는 ESS 장비가 될 텐데 예. 저 파일 시스템들은 다 그럼 펌웨어 수준으로 제공이 되는 인터페이스들일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저희 장비 안에 그러니까는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스토리지 엔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OS 위에 무슨 뭐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게 아니고요. 그냥 완전한 그 레이드가 구현되는 스토리지 엔진 위에 파일 시스템과 그 네트워크 서비스가 다 올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펌웨어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얘를 펌웨어를 올리고 싶다, 뭐 뭔가를 좀 올리고 싶다 그래서 뭐 OS 버전을 따로 올리고 뭘 패치를 올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제품화되는 펌웨어 통을 전체를 보면 OS부터 뭐 OFED나 뭐 이런 각종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이 통으로 버전에 맞게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컴포넌트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어떤 뭐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IBM이 개런티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은 예. 그 HDFS나 이런 파일 시스템은 이미 좀 트레디셔널해서 업데이트가 예.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예. 스위프트나 이런 부분은 업데이트가 비교적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업데이트를 좀 따라가는 거는 기술 지원이 따로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최신 버전까지는 아닌데요.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OS 버전이나 뭐 이런 게 올라갈 때마다 스위프트 지원되는 버전이 계속 상향돼서 따라가서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요새 스위프트지만은 S3 쪽이 더 이제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HDFS나 이런 쪽이 조금씩 이제 고객 환경에서 사용되는 범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엔비디아 뭐 GPU 슈퍼파드나 뭐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전부 다 CSI 환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저희도 주력은 다 CSI라고 보시면 되고, 그 CSI 드라이버 개발에 대한 오픈 소스 진영에 IBM의 그 컨트리뷰션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뭔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 펑션은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SI는 그냥 100%다 호환되게끔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펑션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예, 있으셔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더 쉬었다가 또 다음 세션들, 유익한 세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예. 예.